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조율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찬반이 대립함에 따라 논쟁점을 정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양일간의 수기 토론회와 공개 포럼, UN 아동관리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 결과입니다. 먼저 쟁점을 보면 촉법소년 사건은 법원의 심리 불개시 및 불처분 비율이 보호처분 비율보다 높고 강력범죄가 아닌 절도와 폭력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정권 송치되는 반면 범죄소년은 훈방 등이 가능하므로 단순 통계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의 형사책임 능력을 판단할 때 청소년기 정신적 발달 특성과 자기통제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상당수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년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로 과밀화되어 있으며,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에 30여 명으로 연간 5만 건 이상의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참여단 수기 결과입니다.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하여 하향하자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하향 범위는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본 결정 기준은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보호,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대화협의체 제도 개선 공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참여단 수기 결과를 존중하되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보호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위해 촉법소년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치료 처분을 개선하는 등 보호 처분을 내실화하고, 보호 처분 시설 및 소년 분류 심사원 등 인프라 확충, 피해자 진술권, 열람 등사 등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 및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 수기 결과를 고려하여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및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보호처분, 교정, 예방 등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2달 동안 각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참여해 주셨고, 언론에서도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소년사법 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폭넓고 깊이 있게 사회적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연령 하향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회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넘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에는 생업에 바쁜 부모의 방임으로 자신을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악마로 여겼던 꼬마가 소년의 얘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이웃집 아저씨 뽀르뚜가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소년 비행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던 많은 소년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런 뽀르뚜가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여 전문직, 공무원, 지역사회 일꾼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년 비행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이 곁에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우리 의견들을 좀 들어볼 텐데,
핵심은 그런 거죠.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범죄, 반복범죄에 한정해서 한 살만 낮추자. 네. 그 말이죠. 부분적으로. 뭐 다른 분들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견 없어요?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나중에. 네, 그 토론 과정에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 검토, 신중한 아예 낮추지 말자. 네, 그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긴 토론 과정을 성평등가족부와 같이 지켜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조건부의 하향한 방침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교육부에서는 원래 우리의 정책 방향인 그 교육과 회복이라고 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범죄에 빠져들지 않게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든가 경찰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서 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수적인 대책이고 핵심 쟁점은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는 문제. 법무부에 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만약에 반복 범죄에 대해서 이제 나이를 낮추면 그러면 첫 번째 소위 초범 행위, 첫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만약 그 심리하지 않는 걸로 결정돼 버리면 아예 3년이면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반복 범죄인 걸 어떻게 확인하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 저희 법무부 의견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중대한 범죄가 증가됨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들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했을 때 국민적 불안감의 문제가 네.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이면의 문제인데 또 촉법소년들이 요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뭐 촉법소년인데 나 처벌받지 않아.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 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형사 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게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4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책임 능력의 문제를 갖다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뭐 반복성 같은 것은 책임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자의 속성과는 그 책임 능력은 그 행위자의 속성의 문제인데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반복성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갖고서 부분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범죄를 갖다 어떻게 가르칠 건지 나눌 건지에 대한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일괄적으로 해서 뭐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돼 갖고 뭐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는 의제여서 일단 팩트를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반복 범죄, 경미 범죄죠, 그러니까 중대 강력 중대 범죄를 왜 구분해놨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다른가요? 강력범, 중대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범죄 형태가 네. 예를 들어 뭐 살인, 강간 뭐 살인. 이런 유형, 네. 그다음에 중대 범죄는 뭐 피해가 크다든지 뭐 이런 네, 걸 맞습니다. 말하는 네. 뭐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인데 뭐 사람이 죽을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중상의 상해 결과가 치사가 되고. 나왔거나 어쨌든 뭐 뭐 네. 중상의 결과가 생겼다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중대 범죄는 그렇고. 네. 하여튼 요거는 뭐 예를 들면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하면 될 테니까. 네.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반복 범죄를 판단하려면 그 종전 범죄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이 촉법 제도의 취지가 기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잖아, 그죠? 심리하지 않게 되면 3년 후면 아예 수사했다는 거, 3년 건댔다는 기록 자체가 그럼 없는 3년 동안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럼 3년 내에 반복 범죄를 했을 경우라고 하면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없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 타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지금 3년이면은 14살인데 11살부터 저지른 거라면 어차피 재배고 3년 지나면 어차피 14살 넘어서 통상 형사범이 되니까 네네. 그건 뭘 문제 없겠네요. 네네. 그러면 3년 이내에 뭐 반복 범죄라고 어쨌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는데. 근데 강력범, 중대범을 어떻게 정할 거냐? 뭐 이거는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는 어떻게 정하면 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거냐. 근데 낮춰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낮추면 안 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지금 자료를 보면 낮춰야 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낮추면 안 된다. 낮춰야 한다. 낮춰야 한다. 별로 그거는 뭐 이견은 없으신 그러면 그 낮춘다. 이건 일단 정하고